당신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이런 걸 것이다. 뛰어난 두뇌, 대단한 창의력, 타고난 천재성.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이 진행한 한 실험은 이 오래된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이 연구팀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 400명을 대상으로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을 추적 조사했다. 10년 뒤 상위 10%의 부를 이룬 졸업생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다. IQ, 가족 배경, 초기 자본, 네트워크 이런 요소들은 모두 부의 크기를 설명하지 못했다. 단 하나 습관 루프에버 루프의 완성도만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주말에도 일관된 생활 패턴을 유지했다. 이 반복적인 습관들이 그들의 뇌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즉, 성공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뇌의 자동운전 모드가 만든 결과였던 것이다. 하버드 연구를 이끈 심리학자 웬디 우드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 행동의 43%는 의식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내리는 행위, 출근길에 음악을 켜는 습관, 퇴근 후 스마트폰을 보는 패턴.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뇌 속의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이 만든 자동 반응이다. 즉, 당신의 현재의 삶은 당신의 습관이 만든 뇌의 설계도 그 자체다. 첫째, 천재의 뇌보다 루틴의 뇌가 더 강하다. 스탠포드 신경과학 연구소의 MRI 실험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제를 수행할 때 뛰어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전전두 옆 프리프론털 코텍스, 의지와 판단의 뇌보다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 습관의 뇌이 훨씬 더 활발히 작동했다. 즉, 성공적인 퍼포먼스는 순간적인 번뜩임이 아니라 이미 몸에 새겨진 자동 루틴의 정교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같은 행동을 10년간 반복한 사람이 더 강하다. 이건 단순히 뇌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의 부자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다. 워런 버핏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책을 읽는다. 그는 말한다. 습관의 사슬은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끊을 수 없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인식하지 못한다. 그의 하루는 천재적 영감의 연속이 아니다. 그는 생각을 줄이고 결정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단 하나 투자 판단 루틴을 완벽히 자동화했다. 그의 뇌는 이미 좋은 기업을 고르는 법을 무의식적으로 실행하는 기계가 된 것이다. 이건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반복은 뇌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창의적 판단력을 보호한다. 즉, 루틴이 천재성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셈이다. 둘째, 인간의 뇌는 편안함을 탐하는 본능적 기계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 반복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었다. 수렵시대의 인간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익숙한 길, 익숙한 습관을 선택해야 했다. 낯선 시도는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새로운 행동보다 익숙한 행동을 선택할 때 도파민을 분비한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복을 사랑하도록 진화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본능을 쾌락의 반복으로 사용하고 부자들은 이를 성과의 반복으로 설계한다는 점이다. 가난한 사람의 루틴은 SNS, 유튜브, 편한 소비로 연결된다. 도파민이 즉각적으로 오지만 남는 게 없다. 반면 부자의 루틴은 책, 운동, 생각, 점검으로 연결된다. 즉각적인 쾌감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이 성취형으로 리셋된다. 뇌는 똑같다. 단지 반복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부자는 천재가 아니라 습관의 방향을 설계한 자다. 이건 일론 머스크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나는 의지력이 약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의지 대신 시스템을 만든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이메일을 5분 단위로 처리하고 식사 시간조차 타이머로 관리한다. 그의 뇌는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를 피하기 위해 모든 판단을 루틴으로 대체했다. 이건 단순히 열심히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시스템은 습관을 통한 인지 절약 장치다. 즉, 그는 천재성을 믿지 않고 반복의 자동화를 믿는다.
그래서 그의 일상은 반복이지만 결과는 혁신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다. 의지는 잠시지만 습관은 평생이다. 하버드대 행동과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100년 전 이미 말했다. 습관은 두 번째 천성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첫 번째로 만들지 못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지를 습관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의 순간을 반복하려고 애쓰지만 부자는 습관의 루프를 완성한다. 그 차이는 단 하루가 아니라 10년 뒤 인생 전체의 구조를 바꾼다. 하버드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덴 ARIELY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믿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선택을 환경이 대신한다. 그 말은 단순히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환경이 곧 습관이고 습관이 곧 뇌의 배선 구조다. 첫째, 습관은 뇌의 길을 새로 만든다. MIT 뇌과학연구소의 실험에서 쥐에게 미로를 통과하는 실험을 시켰다. 처음에는 쥐가 방향을 찾지 못해 계속 헤맸지만 같은 미로를 수십 번 반복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쥐의 뇌 속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의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며 불필요한 뇌 활동을 차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습관이 자리 잡는다는 건 뇌의 에너지 효율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반복은 뇌를 훈련이 아닌 구조적으로 바꿔버린다. 이건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버드의 성공 루틴 연구 2020에 따르면 같은 행동을 66일 이상 반복할 경우 뇌의 활동 경로가 고정되며 그 행동을 수행할 때 의식적인 결정보다 자동 실행 시스템이 우세해진다고 한다. 즉, 좋은 습관이란 매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자동화다. 일론 머스크는 하루의 70% 이상을 루틴화했다. 메일을 보는 시간, 회의의 길이, 심지어 샤워 중 생각하는 주제까지 정해져 있다. 그는 결정을 미루면 에너지를 잃는다고 말했다. 그의 철학은 간단하다. 나는 내 뇌의 에너지를 혁신에만 쓰고 나머지는 습관에게 맡긴다. 그게 바로 습관의 노예라는 말의 진짜 의미다. 그는 반복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이 주는 인지적 자유 속에서 창의력이 살아난다. 둘째, 왜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습관을 유지하지 못할까? 하버드 심리학과의 존 바그잔 BARGH 교수는 의지력의 착각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을 과대평가한다. 실제로 인간의 행동 중 70%는 환경 자극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유도된다. 즉,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환경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의지는 휘발성이다. 그래서 아침에는 결심하지만 저녁에는 유혹해진다. 스탠포드의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의지력의 과학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장기적 이익보다 지금 당장의 쾌락을 선택하는 것은 본능이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지금 살아남는 것을 우선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 본능이 오히려 독이 된다. 즉각적인 보상 유튜브, 쇼핑, SNS는 도파민을 순간적으로 터뜨리고 그 결과 뇌는 즉시 쾌감 루프를 강화한다. 결국 좋은 습관 루프는 끊기고 나쁜 루프가 자동화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심리학자 마크 로버츠는 참가자들에게 30일간 스마트폰을 일시간만 사용하게 했다. 결과는 극적이었다. 참가자들의 주의력, 집중력, 수면의 질, 스트레스 지수 모두 개선되었다. MRI 스캔에서는 기저핵과 전전두엽 사이의 연결 신호가 강해졌다. 즉, 의지력이 아닌 습관 절제력이 강화된 것이다. 결국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이겨야 한다. 셋째, 환경이 습관을 이기고 습관이 인생을 지배한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가장 위대한 투자는 내 환경에 나를 맞춘 것이다. 그는 의지보다 환경 세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 그는 절대 사무실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두지 않는다. 회의실에는 오직 투자 보고서와 계산기만 놓여 있다. 그의 하루는 의지를 시험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설계돼 있다. 그가 반복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뇌가 결정을 내리는 뇌가 아니라
결정이 이미 내려진 뇌였기 때문이다. 즉, 부자는 천재가 아니라 환경을 습관화한 사람이다. 진화론적으로도 이는 완벽히 설명된다. 인간은 환경 적응자다. 즉, 습관은 진화의 연장선이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몸을 두느냐에 따라 뇌는 새로운 생존 모드를 만든다. 가난한 사람의 환경은 즉각 보상형 환경, 부자의 환경은 지속 성취형 환경이다. 하버드의 행동 연구팀은 이를 이렇게 정리했다. 성공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설계 문제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극도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환경 시스템이다. 그는 루틴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는다. 그는 루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계한다. 예컨대 각 공장의 구조는 그의 작업 루틴과 일치하도록 디자인돼 있다. 사무실과 공장 동선이 뇌의 습관 루프처럼 짜여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자신의 뇌를 외부 세계에 그대로 확장시켜 놓은 셈이다. 그래서 그의 환경은 곧 그의 습관이며 그의 습관은 곧 그의 제국이다. 하버드 경제심리학 연구팀은 부자의 행동은 이성적이라기보다 자동화된 본능적 패턴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특별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이미 부의 루틴이 뇌 안에 하드코딩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부자의 성공은 의식적인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무의식의 프로그램이 작동한 결과다. 첫째, 습관 루프가 돈을 벌어주는 진짜 이유. MIT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결정을 자동으로 내린다. 이 자동화된 결정, 즉 습관 루프의 번 루프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1. 단서크유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 2. 행동 루틴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복 행동. 3. 보상 리워드 뇌가 느끼는 쾌감.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뇌는 이 패턴은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인식하며 의식적 개입 없이도 실행하는 신경회로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의 투자 루틴은 이렇게 작동한다. 단서 매일 아침 5시에 주식 시장 보고서 확인. 행동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내재가치 계산. 보상 판단의 명확성과 통제감에서 오는 도파민 분비. 이 단순한 루틴을 그는 60년 넘게 반복했다. 그 결과 그의 뇌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쾌감을 학습했다. 즉, 부자들의 뇌는 돈을 버는 행동을 보상으로 느끼도록 재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과의 결정적 차이다. 가난한 사람은 소비할 때 도파민을 느끼지만 부자는 축적할 때 도파민을 느낀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보상 시스템의 방향성 전환이라고 부른다. 즉, 부자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모이는 행동 자체를 즐기도록 뇌를 재배선한 사람들이다. 둘째, 반복은 뇌를 둔감하게 만들지만 부자는 이를 이용한다. 스탠포드 신경과학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동일한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점차 그 자극에 둔감해진다. 이를 도파민 감쇄 현상 다퍼마인 어테뉴에이션이라고 부른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현상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고 행동을 멈춘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 메커니즘을 역이용한다. 그들은 지루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 속에서 뇌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순간을 기다린다. 즉, 도파민이 줄어들 때 비로소 뇌의 전전두엽 판단력이 깨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반복된 실험과 실패를 지루함이 아니라 집중의 영역으로 본다. 그의 공장에서는 하나의 미세한 조립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한다. 그 반복 속에서 그는 혁신의 실마리를 찾는다. 즉, 그는 뇌의 자동화 구간을 혁신의 실험장으로 만든다. 스티브 잡스 역시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나는 같은 일을 1000번 반복했을 뿐이다. 그의 루틴은 단순했다. 매일 아침 같은 복장을 입고 같은 경로로 출근하며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의 뇌는 새로운 영감을 떠올리기보다 반복의 안정성 속에서 창의적 사고를 폭발시켰다. 뇌과학적으로 이는 인지, 부하 감소 효과 카그니티브 로드 러덕션다. 즉, 습관이 뇌의 판단 리소스를 줄여줌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다. 셋째, 습관의 자동화는 감정의 낭비를 없앤다.
하버드 심리학자 셰리 터클 TURKL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의 자동화를 통해 결정 피로를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매일 오늘 운동할까 말까? 저녁은 뭘 먹지? 같은 사소한 결정을 반복한다. 이때마다 뇌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의지력 피로가 쌓인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반면 부자들은 이런 결정을 루틴으로 바꿔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없앤다. 워런 버핏은 점심 메뉴를 3개 중 하나로만 먹는다. 일론 머스크는 회의 시간을 5분 단위로 고정한다. 제프 베조스는 아침 10시 이전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모두 감정의 파동이 아니라 루틴이 결정을 대신하게 만든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천재가 아니라 감정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시스템 설계자다. 넷째, 부자의 습관은 뇌의 보상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한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심리학자 케빈 홀은 부자들의 뇌를 fMRI로 스캔하는 실험을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돈을 벌 때와 운동을 할 때 그들의 뇌의 활성 영역이 동일했다. 즉, 부자의 뇌는 성과와 보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일을 잘했을 때,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투자를 성공시켰을 때, 이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쾌락 중추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한다. 이건 본능의 재설계다. 보통 사람은 쾌락 소비의 루프를 가진 반면 부자는 쾌락 성취 또 다른 쾌락의 루프를 가진다. 즉, 그들은 소비에서 오는 일시적 기쁨보다 성과의 지속적 쾌감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이미 부자인데도 계속 일한다. 그들의 뇌는 돈이 아닌 성취라는 도파민 회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진화의 역전 현상이다. 보통 인간은 생존 본능을 따른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본능을 재코딩했다. 그들에게 생존이란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자는 도파민의 진화형 인간이다. 즉, 천재가 아니라 뇌를 훈련시켜 진화한 인간이다. 다섯째, 결론 습관은 천재보다 오래간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 성공이란 훌륭한 습관이 복리로 불어난 결과다. 천재는 순간을 이기지만 습관의 노예는 시간을 이긴다. 당신의 뇌가 지금 무엇에 길들여져 있느냐가 당신의 인생의 모양을 결정한다. 결국 부자는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뇌를 설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그들은 천재가 아니라 습관의 노예였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